네, 자, 조금 전 자막으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석방돼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이 냈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자, 자세한 소식은 양만희 논설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전달된 소식인데요.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곧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구속 취소를 한 취지가 무엇인지, 또 하나는 구속 취소를 하면서 아마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의 제한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 사건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접촉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속 취소의 취지는 무엇이고 또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신을 구속할 때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사안이 매우 중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설명인데요. 사안의 중대성이야 뭐 말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도주의 우려는 그다지 많지 않다. 네. 반면에 이제 증거 인멸이 우려가 있어서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런 증거가 이미 다소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증언이나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런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의 구속 취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소식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윤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소식 굉장히 반기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법부가 이성을 되찾아가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석방이 돼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제부터 헌재의 시간이라고 보고, 그렇지만은 헌재도 정말 헌재의 양심을 걸고 또 명예를 걸고 네. 정치적인 재판이 아니라 법률적인 재판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윤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썩 바뀔 것 같지는 않군요. 물론 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뭐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강제 체포를 한 거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이제 헌재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상당한 이게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좀 묘한 시기지 않습니까?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는데 헌재 판결이 시기적으로는 국정 상황에서는 이렇게 좋게 작용할까? 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그런 걱정은 됩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님, 일단 법원이 뭐 서로 다른 법원입니다. 이 구속 기소된 것은 뭐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게 이제 풀린 거지만, 네.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코앞에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이 오늘의 구속 취소 결정이 이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헌재에서 처음에 올라갈 때 이게 내란죄가 지금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중간에 그렇게 됐고, 또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처음부터 뭐 내란죄가 하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하나 했으면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혼란이 왔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번 법원의 판단은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고, 다만 이 석방을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여야가 정말 국민 분열은 안 된다. 더 국민들을 추스리고 국민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헌재의 시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국민의 민생 문제를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하고, 네.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여야들이 한꺼번에 좀 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구속 취소가 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이른바 기각이나 각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희망을 가질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 헌재 판결은 저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날 비상계엄은 누가 봐도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그 과정과 절차 그리고 많은 분들의 증언 여러 가지가 헌재에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전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국내 우리나라 내치를 할 수 있을까? 국제적으로 외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에서 그 대통령이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파면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히 결정을 했고 그거는 흔들림이 없이 선고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만의 논설위원. 법원에 이런 결정이 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즉각적으로 석방이 돼서 한남동 공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저가 아닌 공간으로 이동할 것 같고요. 오늘 당장 뭐 구치소에서 풀려 나올 것 같고 탄핵 심판하고 형사 재판은 성격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형사 재판은 뭔가 형법상의 위반 혐의가 있어서 그 유무를 다투어서 처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르는 것이고 탄핵 심판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징계 성격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이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기 때문에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주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풀려난 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탄핵 심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했던 것이 구속 적부심이 아니라 구속 취소 청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법제도상 있긴 있습니다만 잘 쓰지 않는 제도였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많았는데 법원이 전격적으로 이 구속 취소 청구를 수용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 법원이 구속 취소를 이렇게 인용을 했다고 하는 자체는 법률적이나 여러 가지 또 청구할 때의 그런 잘못된 점 이런 부분을 좀 인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참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그 통치 행위냐 통치 행위가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1년에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돌아갔지만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불법적이고 또 이 정략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이 법률적인 판단이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좀 판단을 또 가미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취소에 석방 취소에 환영을 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윤기 의원님 일단 네. 구속 취소 신문을 받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구속 기간 만료 후에 이뤄진 불법한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속 취소가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구속기간 만료 후에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는 것을 수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뭐 사유가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구속 당시에 가장 큰 사유는 출석을 안 했고 그래서 강제 체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법원에서 무슨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헌재 이제 출석도 계속 하시고 뭐 이런 과정을 보면서 무슨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사유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공수처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절차상의 무시를 하고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이죠. 예. 그렇죠, 주장이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내란의 혐의가 있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모든 수사의 권한이 경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형사 소추는 대통령의 현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상 문제고 또 이 법원으로 갔다 안 되니까 다른 법원으로 가고 네.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이죠. 쇼핑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굳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 가면서까지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좀 고려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이은규 의원님, 일단 헌재의 판단과 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전혀 별개고 사안도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이 형사 기소된 예, 사건인 그렇습니다. 거고 예. 하나는 면직이냐 유죄냐에 그렇습니다. 관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행위 자체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한쪽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한편에서 수용한 거잖아요. 헌재의 영향 판결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헌재 판결할 땐 뭐 당연히 불구속 상태였고 나중에 이제 형사 재판 받으면서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별로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는 파면이냐 아니냐 이 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형사 재판이 있기 때문에 헌재 판결 후에 그 절차는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긴급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자,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은기 의원께서는 지금 이 긴급 비공개 회의를 민주당이 소집했다는데 왜 이런 회의를 소집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려되는 거는 국민들이 이거를 자기한테 편하게 해석을 해서 더 분열이 되고 가령 헌재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큰 어떤 물리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저희는 당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네.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양만희 노수련, 이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가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대통령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기소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기소다라고 하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날짜 단위가 아니고 실제 구금되어 있는 시간을 따져서 네. 그 과도하게 구속돼 있었다. 그 이후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대로라고 하면 대단히 법률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해 본 것은 이제 구속이 불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재판부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진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묵비했기 때문에 진술이 없고 실제 재판이 공판 준비가 끝나고 실제 공판기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진술 조서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유관돼 있는 다른 개헌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맞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우리 법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에 따르면은 그 재판정에서 주고받는 것을 가지고 네. 법관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관들이 볼 만한 신문 조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공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기간 6개월을 도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좀 부담스러웠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건 제 짐작이고요. 네. 나오는 얘기는 검찰에서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법상 허용된 기준을 넘어서서 구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터잡은 구속 기소는 부당하다 이런 판단을 재판부가 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검찰이고 공수처고 이런 상태에서 네. 이게 뭐 계산을 잘못했고 법률가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 무리하게 체포를 하고 무리하게 이게 적용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거 계산 없이 이렇게 하니까 법원으로 봐서는 이게 판단이 제대로 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절차상의 문제를 어디서 짚어줘야 되냐? 법원에서 짚어줄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정상적으로 가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러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전문가고 비법률가지만은 법률가들 입장에서 그것도 현재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성을 그때 당시에는 잃어버리고 예. 하는 절차적인 행위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사법부가 이제 와서 이성을 되찾고 네. 판단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더 이상 구속을 몸으로 해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네. 해서 판단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그렇게 보는 이윤기 거죠. 의원, 일단 예, 법원이 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 기소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이 결정에 대해서 긴급 지도부 회의와 의총을 소집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자, 이 의원께서도 가셔야 됩니까? 예, 제가 지금 상황을 못 예. 봐갖고요. 예. 일단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회의와 의총을 소집했다는 것은 그만큼 좀 이번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인데 어떤 위기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날짜보다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는데 그 검찰에서 이 할 당시에도 이제 뭐 휴일도 끼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뭐 정확히 뭘 어떻게 세부적으로 따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결정을 했고 저는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선동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관사에 있을 때도 그 주변에 온 지지자들한테 뭐 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하고 나왔을 때 상당히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사회에 상당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긴급히 회의도 하고 의총을 소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질은 저는 크게 변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재 판결에도 저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네. 민주당은 굉장히 당한 것 같아요. 긴급 의총을 지금 소집을 하고 우리 네. 의원님도 이제 이 방송 마치면 가셔야 되겠지만은 생각지도 못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구속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판결 나는 네. 14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판결이 11일 이렇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지금 이 석방 이게 뉴스가 나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런 뭐 점에서- 민주당만 예상 못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랬겠죠. 우리도 구속 그랬어요. 취소 청구라는 게 사실은 사법적으로 잘 쓰지 않는 제도인데다가 법원이 수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건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부는 생각했지만은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방송에 나와서 쭉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에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재판부에서 이번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윤기 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밖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행동이. 예,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민주당의 주장입니다만 이 지지자들 선동하고 사회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현 상태에서 차분하게 지금 대통령께서는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냐 하면은 국민 여러분 정부를 믿고 사법부를 믿고 국회를 믿고 또 나를 믿고 차분하게 기다려달라. 그러면은 현명하게 대처할 테니까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나는 대통령이 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만 예상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뭐 모든 사람들이 구속 네. 취소를 법원이 수용하리라고는 예상 못했던 게 사실인데, 네, 예.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의 석방 좀 전에 우려하신 네. 뭐 국민 선동이라든지 뭐 예, 이런 예. 것들요.
뭐 그런 게 우려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죠. 그리고 저는 구속이냐 아니냐가 헌재 판결하고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깊이 이거를 연결짓거나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거고 안 돼 있는 거하고 헌재 판결에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 원인들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이미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헌재 재판관들도 판단을 하기 있기 때문에 뭐 일신상의 윤 대통령이 그래서 자유로운 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하고 저는 아무 영향이 없고 여기다 갖다 연결시키는 게 오히려 저는 이상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 연결을 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지금 현재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석방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점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도 정치재판소가 되지 말고 정말 명예를 가지고 헌재의 사명감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예. 네, 양만의 노세련.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에 지금 대통령실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군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좀 전에 법원에서 공개한 네. 취소의 취지를 좀 검토해봤습니다. 네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속 기소 때 논란이 됐던 이걸 날짜로 계산할 것이냐 시간으로 계산할 것이냐 하는 그 논란에 대해서 이 담당 재판부가 해석과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법원의 이제 구속이나 체포를 위한 적부심 과정에서 이제 서류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은 구속이 되는 시간으로 보는데 이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동안에 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부당하게 더 오래 구금되는 수가 있으니까 네.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날로 구속 기간을 산정해 온 것이 사실인데 이게 관행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기기라든지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하게 따져서 그것이 넘겨서 만약에까지 구속돼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당한 기간 동안에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취지가 공개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이제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취소해서 풀어줄 때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자료에 보면은 이런 단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완전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 일단 대통령실이 윤 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에 긴급 수석회의를 소집했다. 예, 예.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아마 대통령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도 예상을 하지 못한 것 같고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겠죠.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오로지 이제 법원 판단을 기다려볼 네.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국정이 공백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추스려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양만희 논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어떤 조건을 달고 석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통령은 헌재의 시간은 맡기고 이제는 통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따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긴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 현안 문제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고 특히나 지금 이 공백 상태에 있는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1년에 지금 군에서 사고 나는 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안보, 치안, 행정 이런 부분은 가감하게 좀 빨리빨리 좀 임명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올라온 이러한 상황들, 마은혁 재판관 문제 여러 가지로 또 총리와 이 부총리가 지금 대행을 했던 이런 관계 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원위치가 이제 돼서 이제 현실 정치로 와야 되기 때문에 국정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지금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네. 대통령실이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고 정부도 빨리 국무회의를 열고 또 우리가 여야 협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숨가쁘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대통령은 탄핵
상태입니다만 대통령실은 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른바 자유의 몸이 되면서 재판은 계속 받는 중이겠습니다만 리더십을 회복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제 그 김 의원님께서 통치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거는 네, 지금 그건 탄핵 아니죠. 소추 중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지금 말씀을 통치는 좀 이제 잘못하신 것 예, 같아요. 예. 통치행위 예.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대통령의 상태만 상태만 예, 유지를 한다. 구속 예. 상태가 기소해서 풀렸다고 예, 예. 아까 예. 듣기에는 국민들이 예, 예. 풀렸으니까 이제 통치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건 바로 그거는 잡아야 정정, 될 예, 것 그거는 바로 같고요. 잡겠습니다. 탄핵 그래서 소추 중에는 업무가 정지된 예, 예, 예.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 엄연히 그렇고 업무가 정지된 상태고 현직 이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거기에 실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예.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되게 국민들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요. 잘못하면 국민들이 구속 사유가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니니까 다시 대통령직을 하면서 통치행위를 한다고 그거는 착각을 할 예. 수 있는데 그건 좀 예, 그거는 바로 잡았으면 잡겠습니다. 예, 예.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이 위법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부터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현영 기자 전해주세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 1월 19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47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 등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온 산정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며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또한 체포 적부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서 계산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형사소송법에 이러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등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거라 할지라도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신문기일에서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에야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을 인치하는 절차도 누락됐다며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계속 취재해 주시고요. 양만희 논설위원.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텐데 남은 절차는 뭡니까? 법원의 결정은 법무부로 검찰을 통해서 네. 법무부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법무부의 이제 교정본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 사실이 통보가 되면 석방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아마 석방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황을 짐작을 해보자면은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한남동 공간에 있었던 그런 상태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포가 되고 구속 절차가 진행됐던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텐데요. 지금 형사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부터 시작해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